우리 측 선발대가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북한 측의 사전 점검단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서울까지 방문했다가 어제 귀환을 했습니다. 네,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반응과 지나친 환대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 측 선발대 12명 2박 3일간의 방북길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주태 통일부 국장으로부터 오늘 이제 선발대가 방북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 전에 북한에서 금강산에서 이제 행사도 열리게 되고요. 또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남북 합동 공연을 한다, 문화 행사죠. 그걸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강산에 가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면회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의 그 상봉 그걸 위해서 그 부분도 아마 살펴볼 걸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해서 금강산에서 마식령 스키장까지는 7번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아마 한 110km 정도 될 겁니다. 110km요? 110km 그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 거기로 가서 사실상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이 합동 훈련할 때 그 훈련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아마 시설하고 숙소 그거까지 아마 둘러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비행장으로 가서 향후에 우리가 이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을 이용해서 마식령 스키장까지 우리 일반 민간인들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 여부 그거까지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2명이 올라가서 3개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측 선발대가 이제 이동하는 경로로 동해선 육로를 택했는데요. 이 길이 금강산 관광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막혀 있었던 길이죠. 네, 그 10년 가까이 막혀 있던 길이고,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마식령 스키장까지 가는 길이 좋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마식령으로 오는 거는 그 고속도로에서 조금 떨어지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고성으로 해서 통천으로 해서 안변으로 해서 원산까지 갔다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영이 많고 겨울에 눈이 오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마 갈마 비행장도 선수단이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마 비행장은 원산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타면 마식령으로 움직이기가 좋은데 이게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우리 선수단이 가다가 자동차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답사를 잘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금강산이라는 게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이 끊어진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관광시설, 그 문화회관이라는 게 10년 동안 안 썼거든요. 전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음향시설은 어떨 거며, 금강산 면에서 상태는 지금 어떨 거며, 아마 그 12명이 가서 해야 할 일이 전 2박 3일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현지에 가서 봐야 될 상황이 너무 많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가는 것은 7번 국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1986년부터 89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고속도로를 넓혔거든요. 넓혔는데 고속도로가 2차선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7m짜리 거리를 12m로 이제 늘렸으니까 또 꾸불꾸불한 것을 직선으로 만들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들도 별로 없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아마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금강산길 10년 막힌 건 아니고요. 2015년도 10월 달에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 갔으니까 사실상 한 2년 반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성에서 원산까지 이동하는 육로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갈마 비행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산까지 가는 길이 사실 그 북한에서의 그 육로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제가 금강산을 통천으로 해서 몇 번 가봤거든요. 영이 높은 영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여기다 눈까지 쌓이면 길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통천까지 가보셨다고요? 예, 그래서 금강산까지 와봤거든요. 평양에서 떠나서 원산을 거쳐서 통천을 통해서. 평양에서 저 통천까지 가는 길을 가보셨다는 얘기군요. 통천까지 해서 이렇게 와봤다는 건데 여기서 가는 분들은 금강산 강갈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번 국도를 통해서 휴전선 넘어서는 금방 금강산이기 때문에 그 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리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원산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갈마 비행장도 우리 스키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 당국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 또 제재 문제하고 겹쳐 있고 그래서 아마 남과 북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마식령 스키장까지 110km 정도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산에서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산에서 마식령 스키장 자체가 원산시예요. 원산시예요. 그러니까 뭐 원산시의 외곽에 있는 거죠. 마식령 스키장이 거기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를 이렇게 넓혀놨다고 하더라도 영도 통과해야 되고 경치는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치 부산에서 경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 쭉 강릉 속초 쪽으로 올라오는 그게 우리 7번 국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7번 국도가 그냥 그대로 쭉 연결되면 원산을 통해 가지고 청진까지 가는 게 그게 7번 국도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북한도 그냥 그걸 7번 국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고속도로화한 거죠. 그런데 2차선이고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이주택 국장을 포함해서 올라가면서 그 길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무지 나중에 육로로 선수들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교통편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우리 항공기를 가지고 갈마 비행장 가는 것은 유엔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길도 편치만은 않은데요. 지금 저희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고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경치가 아주 좋은 스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갔는데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공개된 정보밖에 없잖아요. 공개된 정보를 보면 거기서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우리 저기 호수들이 있잖아요. 호수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공개된 정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동해안의 그 해안도로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 7번 국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경치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에서도 상당히 홍보에 열을 올렸던 곳인데 어떤 곳입니까? 뭐 마식령 스키장이 이제 원산에 평양에서 떠나면 원산 가기 전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인데 인민군이 3개 사단이 동원돼서 5만 명이 8개월 동안에 건설한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큰 치정물이라 그러면 마식령 스키장하고 문수 물놀이장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세계 10대 스키장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선발대가 가서 보면 스키 전문가들도 다 있을 거고 빙상 전문가들도 있을 거니까 가면 뭐 첫눈에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계 10대인지 아닌지는 볼 거고 아마 우리 선수들이 합동 훈련을 하는데 뭐 리프트 상태는 어떤지 숙소는 어떤지 이런 것도 아마 꼼꼼히 체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식령 스키장 자체는 이제 규모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 또 이제 정말 이게 세계적인 수준의 스키장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한 1,40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평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520만 제곱미터고요. 2배네요. 무주 리조트 그러니까 거기는 한 3배 정도 되죠. 2배, 3배. 네네. 그리고 무주 리조트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슬로프가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주로가 10개 정도 되고 아주 긴 주로 같은 경우에는 5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들이 다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에 이제 예를 들면 저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고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이 동원되고 아이들도 동원됐다고 그래서 저게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세계 10대 스키장인지 아닌지는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점검단이 올라가면 아마 거기에는 우리 스키 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가거든요. 이번에 점검단 속에 그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또 그리고 스키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 들어가면서 대북 제재에 이제
사치품은 반입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도 또 문제가 또 제기가 됐었던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눈 만드는 기계, 그다음에 이제 눈을 고르게 하는 기계 같은 게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랑 다 들어갔는데 저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리프트 시설이거든요. 예. 리프트 시설이 중고품을 갖다 설치해 놔서 예. 그리고 저희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는 왜 그런가 하면 남강원도보다 북강원도가 훨씬 산세가 험합니다. 예. 그리고 산이 크고 그러니까 5km짜리 주로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만들고 국제 규격만 맞고 리프트 시설만 괜찮다 그러면 충분히 가서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번에 가서 좀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스키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대 스키장이라 그러니 한번 가서 좀 똑똑히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남측 선발대에 스키협회 인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측 선발대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선발대 세부 내용은 뭐 저도 알 길은 없고요. 네. 12명이 구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세 파트로 구분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2박 3일이라는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어찌됐든 강릉까지 저는 뭐 KTX로 갈지 뭐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다시 속초를 거쳐 가지고 대진, 거진을 거쳐 가지고 금강산까지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올 것까지 생각하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송우리가 서울에 와서 묵었던 시간보다 더 작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선 금강산에서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 그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다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너실도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사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화회관 같은 게. 예. 그래서 이 부분 점검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팀들은 제가 볼 때는 12명 전체가 다 필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중에 예. 이제 일부 스키하고 관련되는 사람은 바로 마식령 스키장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초에는 한 2개조로 나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강산 팀, 마식령 스키장 팀. 따로 분리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마식령 스키장 팀은 거기에 갈마 비행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2개 팀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12명이 여기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한데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일부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이게 뭐 조편성을 하든지 예. 같이 움직이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2박 3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점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셨는데 사실상 지금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그 남북이 이제 문화 행사를 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 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 촉박한 게 사실이에요. 예, 아주 촉박하고 그것을 문화회관을 10년 전에 우리 관광이 끊기기 전에는 왜 우리 관광객들 가면 평양 서커스 다녀와서 서커스하고 예술 그렇죠. 타고 공연을 하던 거거든요. 예. 10년 동안 안 썼으면 뭐 화장실 문제, 전기 문제, 난방 문제, 무대 시설 문제, 조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많을 겁니다. 아마 저거 하나 시설하고 뭔가 토의해서 전기는 어떻게 끌어올 거면 난방을 어떻게 할 거면 하는 문제만 토론하제도 막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예. 이제 제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2개조로 가서 한 개는 마식령 스키장을 가서 체크를 하고 금강산 지구만 체크를 하는데도 예. 정말 이틀이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고 가는 저 대표단이 정말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와서 금강산 관광 행사 이미 남북이 기왕지사 합의를 봤으니 공연도 좀 매끄럽게 남과 북이 좀 골고루 섞여서 공연을 하는 그래서 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현송월 단장을 포함해서 북측의 사전 점검단은 뭐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의전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발대가 북측에서 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것도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죠.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반미 시위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선마다 따라다니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현송월 이제 단장을 포함해서 그 7명이 내려왔을 때도 사실상 여기저기서 시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일체 그런 일이 일단 없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누구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북한의
이 부분과 관련된 사람 극소수를 빼고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당에서 내려온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극진한 대우는 받을 텐데 경험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여유롭게 아마 경호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예, 그리고 예. 뭐 우리가 여기서 묵었던 것만큼 그 팀들이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하고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거 다르잖아요.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북한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자, 이주태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 점검단. 뭐 우리 측에서는 이제 선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발대가 고성 출입 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현성월 단장을 비롯해서 7명의 북한 측의 점검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어제 서울에서의 공연할 곳 점검을 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자, 국립극장에서 현성월 단장이 어떤 점검을 했는지 그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현성월 단장이 강릉에서 2곳에 이어서 서울에서는 3곳을 모두 점검을 했어요. 이틀간의 일정이었는데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국립극장에서는 1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국립극장을 조금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강릉에서 2군데, 서울에서 네. 3군데 봤는데 어디서 가장 오래 있었느냐. 예, 예. 그걸 보면은 이제 이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시설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4,500명 정도 관객이 들어올 수 있고 잠실 학생 체육관 같은 경우는 5,4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체육관에서 이런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2가지가 우리를 고려를 해 보면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그 우리 저기 국립극장 예, 거기서 예, 이제 예. 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제 강릉에서는 이제 강릉 아트센터 아트센터, 예. 그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중성, 선동성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술성, 음악성 거기에다가 더 초점을 줬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네. 예.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왔던 장면은 3분 정도 언론에 아주 짧게 공개가 되어 있었던 장면이고요. 현성월 단장이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그 밖에 조금 친밀한 스킨십 같은 건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도 남북 대화 일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인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한 기공이, 내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왔는데 아마 철저히 이야기를 듣고 왔을 겁니다. 예. 기자단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라. 그리고 필요한 말만 딱 하라. 왜냐하면 다른 말 하다가 이제 자꾸 이게 뭐가 커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성월 단장이 취한 태도는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 취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측에서도 뭐 이제 대우 문제가 나왔는데 손님 대우를 잘해주는 건 우리 미풍양속입니다. 예. 잘해주고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뭐 식사를 15만 원짜리 했네, 13만 원짜리 했네 그러는데 손님을 데려다 잘 먹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다만 제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현성월 단장이 와서 될수록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많은 것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을 전면 한쪽을 차단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강릉에서 난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릉에서 서울까지 오는 특별 열차 그 대표단만 위해서 온다는 것 같은 거는 예. 이건 너무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한 객차만 북한 사람들 타고 오면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더 의미가 더 있을 텐데 예. 왜 이런 것들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는지 이건 좀 섭섭한 부분인데 그래도 현성월 단장이 아마 이번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갔을 거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성월이 김일성 또 김정일 배지를 달고 아메리카노를 찾았다는 것도 이게 화제가 되는데요. 예. 어쨌든 현성월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렇지만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뭐 기자들하고도 뭐 직접 접촉은 없지만은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봤을 텐데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저는 예술단 단장이 사전 북한 말로는 현지 요회를 왔다 그러는데 그 온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남북 회담에 예술가가 차석 대표로 참가한 것도 놀랐습니다. 사실 예. 남북 역사에 관계 역사에 이런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현송월 단장이 와서 처음에 와서 뭐 차분하다 이런 표정들 많이 했는데 너무 차분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섭섭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한마디라도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예.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했으면 한결 좀 나았겠는데 아마 그런 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또 질문을 받게 되고 밟게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현송월 단장이 전문 성악가고 예술가니까 그런 데서 생겨날 수 있는 부차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미리 차단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제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북한에서 장교로 있다가 넘어온 분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우리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현송우리가 그렇게 입 다물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말 잘못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일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표정이 그럴 거다라고 그랬는데요. 첫날보다는 둘째 날 표정이 훨씬 좋았고요. 그래도 미소도 있었고 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소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은 좀 풀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예. 고 박사님 말씀처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참으로 많은 걸 느끼고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북측 점검단이 그 숙소로 묵었던 곳이죠.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만찬 도중에 방명록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온 오솔길이 북남 단합과 통일의 대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8년 1월 21일 북측 실무료회 대표단 일동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 방명록을 현 단장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점검단 중에 다른 뭐 인사가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뭐 지금 보면 아무래도 저기 방명록 쓰는데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는 좀 그렇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확인은 안 되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대표단장이 썼을 거고 아마 그 글씨 때문에 글씨체라고 할까요? 그게 여성 글씨기보다는 좀 남성 글씨체에 그게 좀 묻어나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현송월 단장이 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방명록에 이제 북측 실무료회 대표단 일동이라고 썼는데요. 실무료회라는 게 조금 생경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 오솔길이 이거 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오솔길들이 민족이 대통로로 이어지게 하자는 건 그런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송월 단장이 쓰지 않고 누가 저거를 썼겠습니까? 모두 대표단 정치적 비중이 상당한 요인인 것이 이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 요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룡해가 어느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 료회했다, 실무 료회했다. 김정은이 하는 것은 현지 지도하시었다고 요회했다는 것은 높은 상급 기관 사람들이 밑에 단위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료회한다 그럽니다. 뭐 시찰 정도로 해설을 그러니까 할 수 있겠네요. 사실 한국에서 보면 약간 기분 나쁜 말이긴 한데 이 북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뭐 이런 디테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현지에 와서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가는 대표단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명록에 쓴 말 이제 표현 가운데 오솔길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인가 보죠. 왜냐하면 북한에 도로가 잘 안 돼서 오솔길들이 많습니다. 이게 길들이 좋지 않고 이동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길로 빠른 길로 가는 것들 다 오솔길이거든요. 그 오솔길을 뚫고 나오면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처럼 민족이 지금 막 그렇게 닫혀 있고 그러지만 이것을 민족이 대통일의 대통로로 이어가게 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내려오고 올라간 길은 오솔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도로만 왔다 예. 갔다 예. 갔다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그 북한하고의 어떤 회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민족의 그 뭐 대통로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썼고요. 또 고 박사님 말씀처럼 신년사에 작년 신년사죠. 예. 작년도 신년사에 민족의 대통로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그 예.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치도 흐트러 먹고 한치도 다른 말 나가지 않도록 김정은 스스로가 한 얘기들만 골라가지고 저기다가 방명록에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예. 네. 이번 북한 점검단의 방남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좀 시선도 많이 엇갈렸거든요. 환영하는 인파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또 반대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고 이런 갈등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아니 인공기 태우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했다. 예. 왜냐하면 손님을 초청해서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이렇게 깃발 태우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건 안 좋은 건 분명히 네. 사실인데 네. 또 한쪽에서 나오는 뭐 길을 몽땅 막았고 이렇게 혼자 가게 한다든가 경찰을 두 줄로 물론 돌발 상황을 예상해서 했겠지만 경찰을 두 줄로 쭉 세워놓은 거 이렇게 보면 최룡해가 왔나 김정은 특사가 왔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눈에 보기에는 거슬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너무한 과전은 사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이런 것들 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북한에서 오는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보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될수록 많은 것을 보고 이번에 그 잠실 에서 중식당 먹은 거 그거 가지고도 네. 일각에서 말이 많은데 저는 거기도 상당한 세심한 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타워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이렇게 시대를 보는 조망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그런데 너무 신경을 쓰다 나니까 조금 오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건 앞으로도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단체들이 3번에 걸쳐서 시위를 벌였다라고 보는데요. 한 번은 이제 서울역에서 했고요. 한 번은 장충체육관 들어가기 직전에 그랬죠. 한 번 했고, 한 번은 이제 어제 복귀하는 길에 예를 들면 뭐 통일대교 남단에서 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통일대교 남단에서 이제 이 깃발을 들고 뭐라고 써놓고 하는 거는 그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화해야 되고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인 북한의 어찌됐든 뭐 인공기 그걸 불태우고 거기에 현지 김정은을 가지고 불태우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 그렇게 네. 해가지고는 어느 우리 국민 누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보수 단체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반북 시위하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북 시위를 할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검도는 있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오히려 전 세계에 보여주고 오히려 북한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현성호를 대표로 한 북한의 점검단이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북한으로 돌아갔고요. 우리의 사전 점검단 선발대는 조금 전에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